자, 고급 미시 이론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 거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이 지금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디맨드 펑션은 프라이스랑 인컴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제 먼저 인컴이 변할 때 디맨드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변할 때 역시 디맨드 펑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Comparative Static Analysis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인컴 체인지요. 그래서 인컴 체인지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은요. 인컴이 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버짓 컨스트레인트에서요. 버짓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의 이케이션은 P1x1 플러스 P2x2가 M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Y축 엘리멘트인 X2에 관해서 이걸 풀어주면은 X2는 M over P2 마이너스 P1 over P2 X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M이 변하면은 슬롭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M이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은 이 버진 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패러럴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optimal choice는 아까 전처럼 indifference curve랑 이 버진 라인이 서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그 optimal bound들이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변하면은 과연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랑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렇게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ptimal bound들 예를 들어서 인컴이 여기 M일 경우에는 이 점을 소비하고요. 이 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컴이 M'으로 상승하면은요.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optimal bound를 전부 다 트래킹해서 모아놓은 거를요. income offer curve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득 제한 곡선이죠.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는 고정된 상태에서 인컴이 다양하게 변화할 때 optimal bound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이거를 모아놓은 거를 income offer curve요. 그래서 income offer curve는 이렇게 두 가지 번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재화가 각각 그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요. 이걸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화 하나만 딱 두고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딱 재화 하나만 이게 인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인컴이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 그대로 X축에 두고 이거를 X축에 둘지, 그러니까 이 X1을 X축에 둘지 Y축에 둘지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굳이 X축에 둔 이유는 우리가 먼저 X1, X2일 때 X1을 X축에 뒀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X축에 둔 것 뿐이고 나머지 축에 이제 우리가 인컴을 둬야죠. 그래서 여기서 인컴이 M일 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 점이랑 이제 같은 거죠. 이 점이랑 이 점이랑요. 이만큼 소비를 하고 만약에 인컴이 M에서 M'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소비하는데요. 그래서 요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점과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서로 두 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컴이 변화하면서 인컴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첫 번째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이 example에서는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인컴과 한 재화에 대한 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angle curve라고 해요. 그래서 income offer curve나 angle curve나 둘 다 소득이 변하면서 재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income offer curve는 말 그대로 재화 두 개가 동시에 어떻게 변하는지 소득이 변하면서요. 그 다음에 angle curve는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각각 인컴이 얼마일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ngle curve는 둘 중 이제 하나의 재화 둘 중 하나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인컴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프라이스는 여전히 이제 고정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컴이 이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재화를 두 가지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어요. 재화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솔직히 너무나 다양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정상제라고 하는 normal good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xi는 제와 i에 대한 Marshallian demand function인데요. 자, 그래서 price는 여전히 주어진 그대로 놔둔 채 인컴이 변화할 때, 인컴 하나만 변화할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우리가 이제 편미분 partial derivative를 취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partial derivative를 취해줬을 때 이 derivative의 값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xi가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인컴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그 재화는 정상재라 부르고요. 그래서 정상재도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럭셔리 굿과 necessity 필수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컴을 여기다가 x축에 둘까요?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수요 xi를 y축에 두면은요. 이렇게 인컴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인컴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둘 중에 뭐가 럭셔리 굿이고 necessity인지 이런 거 구분하기 되게 쉽죠. necessity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지 잠깐만요. 소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소비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홍색 라인이 이게 이제 necessity죠.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그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우리가 necessit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luxury good은요. 처음에 소득이 낮을 때는 거의 소비하지 않다가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아마 우리 luxury good 뭐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백이나요. 그 다음에 뭐 남성분들이 많이 쓰는 뭐 남성들의 그 luxury good이 뭐가 있죠? 뭐 이래서 뭐 선글라스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요.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필요 안 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제 갑자기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역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어쨌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정상제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열등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inferior good이요. 그래서 inferior good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derivative가 이제 0보다 작은 그래가지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등제의 이제 대표적인 example이 퀄리티가 낮은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맥도날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그 도널드죠.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저소득층에서 보통 수요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패스트푸드에서 오르게닉 푸드로 이제 그 수요가 이렇게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요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사람들이 오르게닉 푸드로 이제 갈아타니까요. 패스트푸드에 대한 수요는 줄이는 대신에 오르게닉 푸드에 대한 수요는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example이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 푸드요.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쌀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데는 누들이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빵이요. 자, 요런 거 역시 열등제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제 섭취해야 되는 그런 기초 대사량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초 대사량을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이런 쌀이나 누들이나 브레드 같은 이런 베이스 푸드로 많이 이제 뉴트리션을 이제 제공하죠. 그래서 뭐 고기나 어떤 야채 이런 거에 대한 소비량은 좀 적은 대신에 이런 되게 싼 이런 라이스 누들 브레드 같은 이런 제품을 많이 소비하면서 뉴트리션을 이제 몸에 이제 제공하죠.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쌀이나 이런 베이스 푸드에 대한 그런 소비량을 줄이고 대신에 좀 비싼 음식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하는 그런 열등제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열등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example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색 라인에서 인컴이 M이고요. 이 검정색 라인에서 인컴이 M''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M에서 M''으로 증가했는데
각각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컴이 M일 때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이요. 그렇죠. 근데 인컴이 M 프라임으로 증가하니까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여기 지금 A에서 B로 이렇게 증가한 반면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두 번째 재화는요. 두 번째 재화는 inferior.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는 normal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good one은 normal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재화나 두 번째 재화나 지금 이렇게 인컴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재화 모두 정상재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는요. 첫 번째 재화는 열등재, 두 번째 재화는 정상재인 거 알 수 있죠. 자, 과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프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 example에서는 이렇게 열등재가 나타나면요. 자, 첫 번째 재화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indifference curve의 모양을 한번 잘 보면은요. 지금 인컴이 M일 때 접하는, 그래서 optimal boundary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의 모양과요. 그 다음에 인컴이 M''일 때 indifference curve의 이 모양이요. 보면 알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요 제일 처음에 그린 요 검정색 요 라인의 indifference curve의 그 utility 레벨을 우리가 U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컴이 M에서 M'으로 상승했을 때 이 접하는 indifference curve의 레벨을 U1이라고 하면은요. utility가 당연히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utility는 증가하죠. 그래서 U0에서 U1으로 utility가 상승했어요. 근데 소비자의 이런 그 preference를 나타내는 indifference curve의 이 모양이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두 개의 U1 그래프랑 U0 그래프 두 개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그 선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열등제가 나타날 때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회색 선을 통과하는, 여기가 지금 optimal choice죠. 이 optimal choice를 통과하는 이 indifference curve의 모양하고요. 이건 보면 알겠지만 x1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되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컴이 M에서 M'으로 증가했을 때, 자, 이제 이 검정색, 이 점을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는요, 처음에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게 이제 플랫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U0라 부르고요. 이 indifference curve의 레벨을요. 그러니까 이 범들은 이 소비자한테 U0만큼의 유틸리티를 주는 그런 범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의 레벨을 U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유틸리티가 U0에서 U1으로 이렇게 상승했을 때 indifference curve의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유틸리티가 증가할 때 소비 패턴이 완벽하게 변한다는 거죠. 좀 더 쉬운 example로 예를 들면은 이 U0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식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밥을 3스푼 먹을 때 그때 3스푼당 고기 한 점이요. 이렇게 3대1의 비율로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 U1에서는요. 밥을 한 스푼 딱 먹을 때 그 MRS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고기랑 쌀에 관한 그런 MRS가 갑자기 확 떨어져서 이제 밥 한 스푼 먹으면은 고기 한 점을 꼭 먹어야 되는, 옛날에는 밥을 3스푼 먹고 나서 고기 한 점을 먹었는데 이제 한 스푼만 먹어도 고기 한 점이 먹고 싶어지는. 왜냐?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밥상에 기본적으로 고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스푼만 먹으면 바로 이제 MRS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요 첫 번째 재화를 예를 들어 쌀이라고 하면 쌀에 대한 그런 수요라고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MRS가 이렇게 확 변할 때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indifference curve의 패턴이 이렇게 확 변할 때 우리가 열등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extend 해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과연 어떠한 인더스트리에서 어떠한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열등제가 좀 더 많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등제가 존재하려면은
상품이 아주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푸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이제 스스로 먹을 때요. 여러분들 영양분을 제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가짓수 너무나 많죠. 뭐 한식, 중식, 뭐 양식, 뭐 일식도 있고요. 너무나 많죠. 게다가 밥을 좀 많이 먹을 건지 아니면 야채를 좀 더 많이 먹을 건지 아니면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건지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어떤 한 재화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하다가 갈아탈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소비 성향이 이렇게 확확 바뀐다는 거예요. 상품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열등제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상품의 종류가 되게 제약적인 경우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 대한 그런 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휘발유도 에탄올을 얼만큼 섞냐에 따라서 이제 휘발유에 대한 그런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종류가 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 안 하니까요.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되게 작았다가 점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자동차를 많이 많이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도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휘발유는 다른 어떠한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약간이나마 계속 이제 소비량이 증가하는 그런 정상제 패턴이 정상제의 어떤 그런 앵겔 커브처럼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열등제가 생기고요. 대신에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수록 열등제 대신에 정상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앵겔 커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이제 보통 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다 X축에 인컴을 두고 Y축에는 여기서는 expenditure로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expenditure가 가격에다가 소비량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를 얼만큼 많이 하는지 그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타입 같은 가운데 있는 이 타입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재화가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격스럽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이상은 이제 다시 또 소비량이 천천히 증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upper bound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지출을 해요. 근데 아까 이 B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되게 초반에는 좀 증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천천히 증가하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physiological reason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신체학적인 그런 신체적인 어떤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재화에 대한 어떤 앵겔 커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 있죠. 음식이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subsistence 레벨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다가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좀 더 많이 소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소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니폼이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증가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음에 소비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빅맥 세트만 먹다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킨 너겟도 먹어볼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맥도날드 이제 가는 그 횟수를 점차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패턴, 이런 C타입이요. Inferior Good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 Empirical Evidence를 보여주면은 여기 지금 모네타 앤 스테파노바가 2018년도에 그런 월드뱅크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브라질에서는 앵겔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 나와 있는 거는 shoes나 어떤 그런 footwear, 한마디로 신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시 X축이 지금 소득 수준이고 그 다음에 Y축이 그거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하우스홀드가 얼만큼 신발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거는 관찰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 그래서 그 annual 그 expense가 그 총 지출이요. 1000불 미만인데 요거 한 그룹, 그 다음에 1000불과 3000불 사이인 거,
그러면 3,000불과 8,400 사이인 거. 그 다음에 8,400 이상인 고소득층. 이렇게 네 가지 나누는데, 이 앵겔 커브를 딱 보면 알겠지만은요, 거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필수제는요, 앵겔 커브가 이렇게 천천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자동차 같이 럭셔리 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거의 소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중간 단계에서도 소비 안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여기 3,000과 8,000 사이에서는 이렇게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거. 럭셔리 굿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컴 체인지에 관해서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 한마디로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이런 앵겔 커브요. 앵겔 커브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제랑 열등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정상적인 가능성에서 정상적인 그런 케이스에서는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에 따라서 럭셔리 굿이냐 아니면은 네세시티냐, 이거 두 가지 역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인컴 체인지는 된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더 올렸거든요. 자, 이제 요 2주차 슬라이드로 가가지고, 자, 이제 프라이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이 프라이스랑 인컴에 관한 펑션인데, 자, 이 프라이스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디맨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 프라이스 체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아까 전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일단 두 재화가 동시에 어떻게 변하는지요. 이번에는 가격이 변하면서요. 근데 아까 이 버진 라인의 이퀘이션이 이렇게 됐죠. M over P2 마이너스 P1 over P2 X1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 그때 이제 optimal boundary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P1, 여기서는 P1 프라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요 검정색 라인은 P1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버진 라인이 들어갔다는 거는요, 결국에 버짓셋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shrink 했다는 거는 이 P1이 증가했다는 거,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증가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P1 프라임은 P1보다 크고 P1 더블 프라임은 P1 프라임보다 크고요. 그 P의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버짓셋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움츠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optimal boundary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P1일 때는 첫 번째 재화 이만큼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P1 프라임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약간 줄이죠. P1 더블 프라임까지로 올랐다 그럼 더 줄이고요. 이거 두 가지 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 재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전부 다 모아놔서 이렇게 그려준 거를 이번에는 아까 전에 income offer curve였죠. 이번에는 price offer curv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격 제한 곡선이죠. 이번에는 income이 이렇게 constant인 상태로 income은 딱 박아둔 채로 두 재화에 대한 두 재화 중에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 두 재화의 optimal choice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묘사해준 curve가 가격 제한 곡선이 돼요. 근데 여전히 아까 앵겔 커브랑 똑같이 우리가 한 재화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요. 이제 그걸 나타낸 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x축에 두고, 왜냐면 x1을 그대로 뒀으니까, 그 다음에 y축에 프라이스를 두고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첫 번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걸 이제 우리가 디맨드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디맨드 펑션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디맨드 펑션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 이 세 가지에 이제 의존하죠. 근데 우리가 P2랑 M을 딱 박아둔 채로 이거를 그 자신의 가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이거의 펑션으로 나타낸 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디맨드 펑션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재화에 대한 가격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이제 디맨드 커브라 불러요.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는 디맨드 펑션에서 다른 재화의 가격과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가격으로
가격에 관한 펑션으로만 나타내는 게 디맨드 커브예요. 그래서 보통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요, 이렇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맨드 커브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X1을 이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과연 P2에 관해서는 어떻게 변하는지요. 가격의 변화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죠. P1이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감소할 때, 증가할 때. 이것도 역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지만요. 다른 재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재화의 가격,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죠.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해 증가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재화는 두 번째 재화의 대체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데리비티브로 나타내 주면요. X1 스타를 P2에 관해서 편미분해 줬을 때 0보다 크면은요. 이 말은 이제 X1 스타가 P2에 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가 두 번째 재화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대체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example 이제 소다랑 스파클링 워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파클링 워터가 이제 이 스파클링 워터의 프라이스가 증가하면은요. 그럼 사람들이 스파클링 워터에서 그 탄산수에서 이렇게 소다로 갈아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왜냐면은 둘 간은 다 그 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대체재라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X1 스타가 이제 P2에 관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가 두 번째 재화의 보완재라고 해서 컴플리멘트라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example 이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의 그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갑자기 무료였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유료화로 바뀌면은요, 가격이 증가하면은 갤럭시에 대한 수요는 역시 감소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의 가격이 증가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이게 이제 덩달아 이렇게 스마트폰의 그 갤럭시에 대한 그런 수요까지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good money, good to에 대한 대체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demand function이 price랑 income에 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요. 인컴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재랑 열등재 나눴고 price가 어떻게 다른 재화의 price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재화를 역시 대체재랑 이렇게 보완재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쉽죠. 자, 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income substitution effect랑 slusification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welfare change까지. 그래서 다음 영상이 좀 제일 길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